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하고 있는 더블시킴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암 한우가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 첫 외래까지 과연 환자들, 즉 폐암이나 다른 모든 수술한 환자들, 암 환자들은 다 동일하겠지만 수술 후 첫 외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폐암은 수술한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암이 걸리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자책감이나 원망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런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명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항상 좀 우울한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는 한국에 대한 데이터고요. 지금 보시면 97년도부터 2005년, 2014년까지 폐암 초기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의 1기, 2기, 3기, 4기의 보시면 요새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PET-CT를 찍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폐암의 1기 발견율이 97년도 13.7%에서 2014년도에는 28.4%, 아마 지금쯤이면 더 높아졌겠죠. 그 반면에 폐암 4기 범위도 36.5%에서 45%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수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기, 2기, 3A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보시면 폐암이 걸렸을 때 비소세포암이죠.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에 대한 퍼센트를 구한 것인데요. 보면 38%는 수술을 했고 29%는 화학 치료를 했고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렇게 지금 순서가 나뉘어지는데, 38% 즉 1기, 2기, 3기 초반을 그 전체 폐암 환자 중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퍼센트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은 수술을 한 것만으로도 전체 폐암 환자의 진단 환자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행운을 가지고 있고 완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일단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폐가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 장애가 올 수밖에 없고요. 호흡이 딸리니까 움직임이 덜해지고, 그럼 움직일 수가 없고 다시 호흡이 딸리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폐 호흡 운동이 좀 아프시더라도 해서 폐가 바로 펴지고 호흡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폐활량이 커질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걷는 운동도 계속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폐호흡 운동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걸, 병원마다 모양은 다른데 이렇게 생긴 걸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빨아당겨서, 부는 게 아니고 빨아당겨서 저 노란 공이 항상 저 위칸, 웃음을 짓고 있는 위칸에 있을 수 있도록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5년간의 생존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걸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이라서 제가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7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요. 5년 생존율이 그 남자일 경우에는 약 한 30% 정도 되고, 여자일 경우에는 약 4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기수마다 생존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외래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수술을 해주신 교수님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무기록지에 보면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수술상에서 나타낸 암의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에 따른 추정병리가 아닌 확정병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무기록지를 한번 미리 떼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카페라든가 다른 곳을 통해서 한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교수님께 질의할 것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 뵀을 때 일단은 최종병기 제가 몇 기인가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치료의 방향이나 또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게 될지, 병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지를 한번 떼어 봤었는데 그곳에 정확한 세포의 조직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기록지를 수정한 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무기록지가 반드시 퍼펙트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삼성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꼭 따져서 꼭 꼼꼼하게 한번 수술기록지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단은 퇴원을 할 때 피주머니를 빼고 거기에 이제 호치키스 등으로 이제 가려 놓거든요. 그러면 이 호치키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처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다릅니다. 삼성병원은 이 호치키스를 하지 않고 본드로 이걸 살과 살을 붙여서 처리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맞추어서 호처치를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종양내과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종양내과 교수진들을 다른 병원, 수술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실 게 아니라면 그 병원 중에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교수님을 먼저 미리 파악하고 연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무뚝뚝하시지만 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맞다고 싶으시면 그런 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좀 치료 과정이나 힘든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상의도 드리고 그런 걸 서로 공감대를 가지는 게 맞다고 싶으면 그런 성향의 교수님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양학교 교수님 중에서 어떤 게 본인에 맞는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그 교수님을 연계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앞으로 치료해 나가는데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적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 배정이 좀 자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암을 위해서 좀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맞지 않은 교수님이라도 연계해 주실 때 그냥 진행을 할지 이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항암은 동일합니다. 예비항암이라 하면 수술 후에 나중에 병이 퍼지거나 재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세포독성 항암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4에서 6회를 시행하는데 이 프로토콜은 거의 어느 병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항암의 경우에는 여러 병원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지만 예비 항암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도 유사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기수가 많이 높아져서 수술하기 전에는 뭐 1기, 2기를 예상했는데 수술하고 나니 뭐 3기, 4기가 되어서 항암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그 맞는 임상을 찾거나 아니면 치료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한번 찾아다니시는, 소위 말해서 병원 쇼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제가 뭐 암환우 동호회나 여러 상황을 볼 때도 처음에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그렇게 시행하신 분하고 시행하지 않으신 분하고 나중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한번 초기에 항암을 하기 위해 전에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방향에 대한 조언을 여러 번 듣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포의 독성 정도에 따라서 분화도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작은 상태에서 떼는 것이 나중에 예후나 치료나 생존율 입장에서 좋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항상 폐암 조기 발견을 노력하시고 발견되시면 바로 수술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